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소프트웨어공학과에서는 이번 전문가 특강으로 요즘 가장 핫이슈 되고 있는 챗 GPT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문가 특강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챗 GPT라 부르는 GPT의 어원 자체가 General Pre-training Transformer처럼 생성형, 우리가 이제 사전에 학습된 변환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모든 우리가 언어가 구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언어와 언어 세트 사이에 확률적인 통계 변수로 확률화시킨 지도 맵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내가 말하고 나면 그 다음 말에 나오게 되는 확률적인 변수를 계산해서 실제 자동적으로 말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말 자체가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말한 언어 자체를 사전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통계 지도화 만든 다음 지도화 만든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인공적으로 생성해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GPT 모델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번 전문가 특강으로서는 저희 소프트웨어공학과 겸임 교수님을 계시고 또한 경기도청의 AI 빅데이터 산업 과장님으로 계신 이수재 과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재 과장님은 현재 경기도청에 계시지만 전임으로는 서울시 빅데이터 담당관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 경기도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모신 이수재 과장님을 모시고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되게 어색합니다. 한번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생성형 AI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이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 아무 생각이 안 돼. 제 질문이 좀 이상하죠? 현재. 질문이 좀 안 좋아서 다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챗 GPT라고 하면은 지금 한 2월부터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챗 GPT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 써보셨어요? 아, 써보셨다. 그러면은 마스크 쓰신 하구님은 어떠셨어요? 느낌이? 처음 해봤는데 좀 신기하기는 했어요. 바로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뽑아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가입을 하셨나요? 네. 아주 엄청 발전하셨습니다. 얼리 어댑터 하신 것 같고. 미드저니를 써보셨다. 미드저니는 안 써보셨나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미지 쪽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그럼 일단 여기서 머릿속에 질문 하나 들고 가십시오. 챗 GPT와 미드저니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미드저니는 이제 이미지고 챗 GPT는 이제 언어를 모델로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핫하게 이렇게 떠오르고 있을까?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 그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느낌의 그림. 안 보셨으면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진 않으셨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어디에서나 눈빛 흔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나 못 본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 근데 이제 어디선가 한 번은 본 그림입니다. 인류가 진화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왜 진화론 또는 이러한 생태계에서 왜 가장 강한 생태계의 제일 꼭대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은? 챗 GPT처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셨나요? 왜 인간이 가장 최강자로 진화하면서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옛날에도 인공지능이 있었다. 네. 챗 GPT다운 답입니다. 진짜 이거는 진심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생각과 협력의 방법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습과 경험 토대로 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네, 그것도 답입니다. 도구를 써서 네, 그건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그래서 도구를 잘 써서 이게 이제 표현을 한 게 석기, 그리고 우리가 불을 하고 철기로 넘어오는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진화론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원숭이도 생각한다 그러고 돌고래도 지능이 있다 그러고 협업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꿀벌, 개미 이런 뜻. 그리고 어느 정도 고릴라들도 도구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종끼리 비교를 했는데 종 안에서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인간 사이에서도 이 경쟁사에 너무 이제 저희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피로감이 높긴 하지만 이 질문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인간 사이에서도 어떠한 사람이 조금 더 돈을 잘 벌까?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 네. 머리를 쓰는 사람이 돈을 잘 번다. 머리를 쓰면 돈이 잘 벌리나요? 우리 머리 잘 쓰면 네, 머리를 잘 써야죠. 진짜 잘 써야 됩니다, 머리는. 어떤 사람이 또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 머리 잘 쓰셔야 돼요. 네. 지혜로운 사람. 네. 돈의 성리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저기다 상품 하나 걸겠습니다. 커피 쿠폰. 이 답을 맞히시는 분. 네. 돈을 벌기 위해 생각하는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정보를 다룰 수 네. 답은 도구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네. 참 네. 왜냐하면 이 그림이 또 그걸 증명하죠. 석기를 가장 빨리 만든 사람이 석기를 못 다룬 사람을 지배했었고, 철기를 가장 빨리 다룬 사람이 철기를 다루지 못한 사람을 지배를 했었죠. 도구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내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펜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종이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내 머릿속에 셀 수 없는 뉴런이 있지만 이 기억력은 다 아시죠? 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냥 냉장고 앞에 섰는데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갑자기 까먹을 때가 있어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ENIAC이라는 컴퓨터 그림입니다. 컴퓨터의 시대가 왔어요. 컴퓨터의 시대가 와서 계산을 사람보다 더 기계가 빨리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사회는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 가지 빠진 그림이 이제 인터넷, 연결이 이루어지죠. 연결이 이루어지고 글로벌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 대표적으로 모바일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도 모바일 오리엔티드로 모바일 나이브한 세대는 없으신 거죠? 혹시 나 태어나자마자 나는 컴퓨터보다 핸드폰을 먼저 받았다. 없으시죠, 아직은? 네. 저희 딸은 이제 모바일 세대겠죠? 모바일 세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손으로 내가 컴퓨터랑 그 대화를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도구의 변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때 이거를 실시간이나 뭐 생중계로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근데, 보셨어요? 느낌이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빨리 기계에 대해서 좀 타임머신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바둑을 두시나요? 그래서 저는 바둑을 못 둬가지고, 진짜 어떠신가요? 두기 전에는 미세돌이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먼 미래가 아니고 그냥 와 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이
이건 기계가 이건 안 될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기계가 빠른 시간에 인간을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네. 뭐 계산하는 능력 포함해서 저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우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이야기하실 요약을 하면 인간과 기계가 인간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바둑이라는 것은 인간의 직관성과 그리고 경험 또는 이러한 추론 능력이 계산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세돌 구단이 4판을 졌죠. 한 판을 이기고. 그리고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지만 바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요. 근데 이 숫자는 78이라는 숫자는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을 숫자입니다. 78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4번째 국에서 이겼을 때 둔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8번째 수에 어딘가 뒀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딘가요? 중앙 언저리. 네, 어딘가 뒀답니다. 어딘가 뒀는데 그게 알파고가 그 알파고의 계산 속에는 없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그 계산을 못해서 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 버그가 있었다.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냥 저는 여기에 스토리를 한번 입히고 싶었어요. 78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7은 서양에서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7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숫자 좋아하는 것 중에 7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숫자 뭐 있죠? 3 있죠. 3, 7이 서양 쪽에서부터 되게 좋아해요. 우리 동양도 좋아하는 숫자고 특히 8은 중국 문화권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죠. 그래서 혼자 스토리를 입혀봤죠. 정말 78. 제 태어난 연도기도 하고요. 78년. 근데, 완전한 숫자였구나. 거기가 인간의 완전한 숫자가 기계를 이겼구나.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입혀봤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는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시끌벅적했어요. 이게 2017년이죠. 2017년 그 무렵던 같은데 그러고 나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쭉 하다가 이번에 챗GPT가 나오면서 기존과는 다른 차이가 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게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지자체면 중앙정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게 오늘 가장 크게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숙제하실 때 뭐 쓰세요? 네이버 쓰세요? 구글 쓰세요? 다음 쓰세요? 숙제, 레포트 한다. 구글파. 구글 우선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이버 우선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다음은 없네요. 이 의미는 뭐냐? 사실 다음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인터넷을 열었잖아요. 한 메일로. 카카오로 카카오 쓰시는 분은 없죠. 완전 이제 트렌드가 달라진 거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검색 시장은 이제 네이버가 장악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다행인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후 쓰잖아요. 야후나 구글. 그리고 자국의 그런 인터넷 포털 자체가 생성이 안 돼 있습니다. 생태계 자체. 모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인터넷 시대에 대응을 되게 잘했죠. 근데 어쨌든 구글이 들어오면서 지금 구글 쓰시는 분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써보면 구글이 이러한 논문이나 검색에 좀 더 잘 되잖아요. 네이버보다. 네이버는 뭐가 잘 되죠? 네? 한국어?
예. 영어 관련 저도 영상이 보고 예, 그거는 명확한 거고, 한국끼리만 비교를 했을 때도 개인적인 이건 뭐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맛집 찾을 때, 예. 그리고 아까 쇼핑할 때 이런 거는 이제 네이버가 특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수님이 이제 레포트를 시키면 구글로 물어봅니다. 구글이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구글 크롬을 깔아서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 다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근데 크롬을 넣고 구글에서 검색하는 습이 적을 때 다행히 저는 그게 빨리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검색을 해가면 검색 퀄리티의 차이가 좀 퀄리티라기보다는 종류가 다른 거를 갖다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새로운 걸 갖다 주네? 또 하나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어에 대한 이야기들, 글로벌하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검색이 돼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도구를 써서 나의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때의 경쟁은 이거였어요. 딱 AI 생성 미래 그러면 531반개를 0.49초 안에 뽑아줘요, 구글은. 네이버는 얼마나 나올지는 전 잘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는 사람처럼 생각한다 당돌한 AI, What's Next 시리즈 2023 인공지능의 미래, 이러한 것들을 다 읽어보고 이제 요약을 해야 돼요. 여기서의 경쟁력은 뭐였냐? 이러한 용어를 이제 예전에 김정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용어를 쓰셨는데 에디톨로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정보가 엄청 방대한 시대에 빠르게 편집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편집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것을 그 사람의 관점으로, 주관적인 관점으로 편집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를 지금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되게 많이 각광을 받았던 분들 중에 PD가 있습니다. PD, 프로덕트 매니저. 그러니까 방송국 프로그램하고 편집하고, 그러니까 딱 그 권력을 가지고 영상을 편집하고, 여기도 이제 PD 분이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악마의 편집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관점으로. 그래서 검색 시대에 다양한 정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는 PD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편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PD가 그렇게 강하나?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플레이어, 무엇인가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그래서 1인 플레이어들도 생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성형 AI가 중요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GPT-4, 이것도 너무 빨리 나왔어요, 사실. GPT-3이 3.5가 나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GPT-4가 나와가지고, 좀 또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 하고 있죠.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어떠세요? 어떤 회사 하세요? 저는 지금 그 웹 개발하고 있어서 GPT 기록하고는 가깝진 않은데 네. 그냥 저희도 이제 소스 코드라든지 에러라든지 그런 거 찾을 때 GPT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빨리 찾으시더라고요. 벌써 쓰시죠? 네. 쓰고 계셔서 이게 그냥 구글보다 검색력도 좋고 에러에 대해서 찾는 키워드에 대해서 답이 그냥 구글 찾을 때랑 GPT 쓸 때랑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서 이렇게 틀리구나. 웹 개발자세요, 지금? 네. 그러셨구나. 웹 개발자랑 왜 GPT-4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시고 왜 멀다고 생각하시죠? 당장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써보셨나요, 직접? 저는 아직 쓰진 않았는데 아. 옆에서 쓰고 계셔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 사용자 관점이고. 그러면 회사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그래도 아직 인터넷 기업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년 후에 이 기업들이 살아있을까? 한글과 컴퓨터 이제 오피스 있잖아요. 한컴 오피스 쓰시는 분 공공기관 다니시나요? 아니세요? 공공기관 다니세요? 근데 왜 쓰세요? 여쭤볼게요. 처음 워드를 배울 때 그걸로 배워서 그런지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근데 회사를 다니시면 그게 잘 이렇게 안 쓰잖아요. 다른 분들은 MS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렇죠.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내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 예,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하고 또 맞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항상 도전 과제죠. 예. 어쨌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답을 줬어요. GPT-4한테 GPT-4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서 GPT-4가 뭐야? 라고 검색을 했더니 AI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인공지능, 의료, 진단 등과 같이 인간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분야에서 AI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이나 음식 추천, 쇼핑 추천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인간의 삶의 편리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사회적 영향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대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게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GPT-4를 한 5글자로 이렇게 또 바꿔보면 그럴싸하다 이러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싸해요. GPT-4가 뭐야? 라고 그러면 AI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죠? 100만 명 달성에 5일 걸렸대요. 5일. 웹 개발하시는 분들, 인터넷 서비스 개발하시는 분들 100만 명 달성하면은 진짜 그래도 먹고 살만 할 겁니다. 네. 저도 한 창업을 해서 서비스를 오픈을 해봤는데 10,000명 달성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100만 명을 5일 만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특별한 마케팅 비용을 쓴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아마 스포티파이 아시죠? 아시는 분. 예. 그래도 여기 제가 엊그저께 공공기관 가서 강의를 했는데 이 스포티파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명한 우리 핸드폰에, 모바일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만큼 걸렸는데 GPT가 5일 걸렸대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근데 이게 또 나옵니다. 한번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Welcom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We are here today to talk about something that's very fundamental to the human experience, the way we work, and more specifically, the way we work with computers. In fact, we've been on this continuous journey towards human-computer symbiosis for several decades, starting with Vannevar Bush's vision that he outlined in his seminal 1945 essay, As We May Think. Bush envisioned a futuristic device called Memex that would collect knowledge, make it easy for humans to retrieve that knowledge with exceeding speed and flexibility. It's fascinating to see that someone postulated even back then so vividly what an intuitiv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uting could be. Since then, there have been several moments that have brought us closer to that vision.
In 1968, Douglas Engelbart's mother of all demos showed the remarkable potential of graphical user interface, including things like multiple windows, pointing and clicking with a mouse, word processing that was full screen, hypertext, video conferencing, to just name a few. Later, the team at Xerox PARC made computing personal and practical with Alto, that ushered in the personal computing era. Then, of course, came the web, the browser, and then the iPhone. Each of these seminal moments has brought us one step closer to a mor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uting. Today, we are at the start of a new era of computing, and another step on this journey. Over the past few months, powerful new foundation models together with accessible natural language interface has ushered in an exciting new phase of AI. This next generation of AI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AI, in fact, that we've grown accustomed to around us. For years, AI has in fact powered online experiences ranging from search to social media, working behind the scenes to serve up recommendations for us or about us. From what we watch to what websites we visit to what we buy, that version of AI has become so second nature in our digital lives that we often don't even realize or recognize it. You could say we've been using AI on autopilot, and now this next generation of AI, we're moving from autopilot to copilot. We're already starting to see what these new copilots can unlock for software developers, for business processes like sales, marketing, and customer service, and for millions of people synthesizing information in powerful new ways through multi-turn conversational search. As we build this next generation of AI, we made a conscious design choice to put human agency both at a premium and at the center of the product. For the first time, we have the access to AI that is as empowering as it is powerful. Of course, with this empowerment comes greater human responsibility. Just as an individual can be aided by AI, AI can be influenced positively or negatively by the person using it. As we move into this new era, all of us who build AI, deploy AI, use AI, have a collective obligation to do so responsibly. Fundamentally, AI must evolve in alignment with social, cultural, and legal norm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as we make progress, both vigorous debate and scrutiny will both continue to be super important. As we look ahead, we believe this next generation of AI will unlock a new wave of productivity growth with powerful copilots designed to remove the drudgery from our daily tasks and jobs, freeing us to rediscover the joy of creation. Up to now, we have envisioned a future of computing as an extension of human intellect and human action. Today is the start of the next step in this journey, with powerful foundation models and capable copilots accessible via the most universal interface, natural language. This will radically transform how computers help us think, plan, and act. Just as we can't imagine computing today without a keyboard, mouse, or multi-touch, going forward, we won't be able to imagine computing without copilots and natural language prompts that intuitively help us with continuation, summarization, chain of thought reasoning, reviewing, modifying, and acting. That's what we are excited to show you today. And with that, I'll hand it off to Jared to share our copilot for work. Thank you. As Satya said, we're at the start of a new era of computing. Before we look ahead, I want to spend a moment reflecting on work and what it means to all of us. From an early age, we're asked,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Our answer is a reflection of what excites us and the value that we seek to bring to the world. Even at a young age, we know work is meant to be more than just a job. Nurses are called to care for people, scientists to make a new discovery, artists to create something brand new. At its best, work not only feeds our families, it feeds our souls. But today, the reality often falls short of that promise. We spend too much time consumed by the drudgery of work, on tasks that zap our time, creativity, and energy. We become separated from the soul of our work. At times, the very tools that should make us productive seem to get in the way. We are meant for so much more. To reconnect to the soul of our work, we don't just need a better way of doing the same things. We need a whole new way of working. And so today,
We're embarking on a journey to help every person around the world rediscover the soul of work. Introducing Microsoft 365 Copilot, your Copilot for work. Copilot combines the power of large language models with your data in the Microsoft Graph and the Microsoft 365 apps to turn your words into the most powerful productivity tool on the planet. Copilot is integrated into Microsoft 365 in two ways. First, it works alongside you, embedded in the apps millions of people use every day: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Teams, and more. Second, we're introducing an entirely new experience, Business Chat, that works across all of your data and apps. Your documents, emails, calendar, chats, meetings, and contacts to do things that you've never been able to do before. And Copilot is built on Microsoft's comprehensive approach to security, compliance, privacy, and responsible AI, so you know it's enterprise ready. Using just your own words, you can put Copilot to work, gathering information in real time from across your data and apps to unleash creativity, unlock productivity, and up-level skills. Now you can be more creative in Word, more analytical in Excel, more expressive in PowerPoint, and more productive in Outlook, and even more collaborative in Teams. Let's take a look. That's just a glimpse of what Copilot can do. For the next 20 minutes, we're going to show you how Copilot is a whole new way of working. You'll see a new interaction model between people and computers. Sometimes Copilot will get it right. Other times, it will be usefully wrong, giving you an idea that's not perfect, but still gives you a head start. But seeing is believing. Let's go to Submit to show you how Copilot will unleash creativity and take the drudgery out of work for everyone. Thank you, Jared. For more than 2 decades, I've had the privilege to work on our core productivity apps: Word, Excel, PowerPoint, and Outlook. In fact, my first line of code at the company was in Excel. And I'm so excited to show you how Microsoft 365 Copilot is coming to life in the products millions of people use and rely on every day. What if the tools could learn how you work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Copilot unlocks all the richness of these apps through natural language. Let's start with a real-life example, like a high school graduation. My daughter recently graduated from high school, so this is really top of mind for me. Let's say I want to throw her an amazing graduation party. To start, I need to send an invitation to family and friends. So let's put Copilot to work. With a few simple prompts, Copilot understands everything it needs to know to generate a great first draft of the invitation. It's even able to pull in details about the venue from an email I received last week.
Now, I have a draft invite that includes the basic information. I can edit this, I can ask my guests to share funny stories, and give them a link where they can upload photos. Now, I think this first draft is a little wordy, so let's make it more concise. With that done, this is my opportunity to create a loving and, let's be honest, a little embarrassing slideshow to celebrate the occasion. I kick things off with Copilot, providing a little information to get started. I add some details about my daughter. I can also change the style so it creates something fun and festive. And Copilot goes to work, finding the right words and searching my OneDrive for the best photos. In seconds, Copilot generates a beautiful presentation with memories, accomplishments, and advice for the future. I can add my own personal touches to it, and Copilot will be at my side. Now, let's look at this slide. I'm really happy with the design, but Copilot didn't quite have what it needed, so I'm going to rework the text. I can then ask Copilot to make it more concise and add images. Okay, now that looks great. On this next slide, there's a part that Copilot didn't quite get right, so I'll rewrite it so that it sounds a little bit more like me. I also want to use a different image here, so I'll just tell Copilot what I want and Copilot will find it. I can add transitions between the slides, which I always forget, so that when I play the presentation, it looks really polished. Okay, I like how that turned out. Now, I don't know about you, but PowerPoint animations have never been my strong suit. I love that I can do this on my own. The average person uses less than 10% of what PowerPoint can do. Copilot unlocks the other 90%. Now, on to party planning. I'll start with a few details about the event, and once again, Copilot goes to work. With a simple prompt, it creates pages for everything I need to think about to plan this party. Let's say I want to put this plan in a simple to-do list. Boom, done. I'm thinking about what I want to say to my daughter on her big day. Copilot can get me started on a speech. I'm not sure how long I want it to be, but let's start with 3 minutes. I know I want to tell her how proud I am, acknowledge how hard she's worked, how inspired I am by her volunteer efforts, and what a wonderful leader she is. Here's a great first draft. Now, here's an important thing about Copilot. At this point, I decide whether to keep this draft, modify it, or discard it completely. This is a big change in how people interact with software. Okay, so this looks pretty good, but let's add some of the funny stories I collected from friends and family. Let's give it a minute. I can make these stories more playful and add more, but I actually want to make them a bit shorter. Let's get to the punchline, right? There, much better. Now this looks pretty good, but I really want to add my own personal touch, so I am going to edit it. You can see that throughout the writing process, I am always in control. Now, I want to quickly format it to make sure I nail the delivery, and Copilot automatically adjusts the spacing, making it easier for me to read, and adds speaker cues to help me improve my delivery. Let's shift gears into business mode. You saw how Copilot saves me time as a working mom. But the real power of Copilot is in how it unleashes creativity at work. Imagine you're leading a team at a global manufacturing company, and you want to create a rock-solid customer proposal, and you don't have time for writer's block. Let's see how Copilot can use your customer notes in OneNote as well as another internal document. Copilot quickly creates a first draft. Now, you probably want this to look like your previous proposals. Copilot can give you a draft in the format you typically use. It inserts product images and pulls in relevant visuals from other files.
You can even include a short summary at the top of the document. And Copilot can make suggestions to strengthen the proposal, like adding an FAQ, which it will generate for you. Now remember, you're not going to send this off to a customer without a thorough review, but Copilot still saved you tons of time in the process. It's time to get ready for your customer pitch meeting. Now, everyone has had a moment when they wish they could turn their proposal into a customer-ready presentation without having to start from scratch. Well, guess what? Now you can. Copilot can turn your Word document into a PowerPoint presentation. Now you have a professional-looking presentation that you can hone and polish. This is truly amazing. Using just your words, Copilot translates Word into PowerPoint and PowerPoint into Word. Now, let's add a slide and give Copilot some quick instructions. There it goes, ready for you to review. Now, this slide is a little bit wordy. Let's ask Copilot to make it more visual. And check this out. Copilot can even animate the slide. It gives it a professional design treatment in a single click. But it doesn't stop there. Copilot can even generate speaker notes. I am serious. Speaker notes. It's not only a time saver, it's helping me be a better presenter and close this deal. Let's jump into Copilot in Excel. Copilot puts all the rich capabilities of Excel at your fingertips. Say you need to analyze this quarter's sales results. You start by asking Copilot to analyze the data and give you 3 key trends. Within seconds, you've got what you need. But you want to drill in. You ask Copilot a follow-up question about one of the trends. Copilot creates a new sheet. This new sheet creates a sandbox to play in to better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out modifying the data in the original sheet. This is a great example of how Copilot up-levels your skills, showing you how to break down the problem step by step. You ask Copilot to visualize what contributed to the decline in sales growth this period. Copilot adds a little color to make the problem jump off the page. Now, you want to dig deeper and ask a follow-up question. Copilot not only answers your question, it creates a simple model of the scenario. And it even asks you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what it did with a step-by-step breakdown. Finally, you can ask it to create a graph of your projected model. Copilot turned a sea of data into clear insights and actions. Let me show you how Copilot can help you tackle your email. We all struggle with the pull of the inbox. Sometimes it keeps us from focusing on our most important work. But at the same time, you do have important emails to respond to. Copilot separates the signal from the noise and gives you hours of time back. Copilot can help you triage your inbox, highlighting the most important emails to prioritize. And Copilot also helps you on the go in Outlook Mobile. It can summarize long email threads. You can draft a reply using data from an Excel file, and Copilot will generate a reply for you. You can edit it. You can make it more concise. You can even change the writing style or add more context. Now, all that's left to do is review the proposed response and hit send. Copilot is a productivity game changer. Let me take a moment to explain what you just saw. To build Copilot, we didn't just connect ChatGPT to Microsoft 365. Microsoft 365 Copilot is powered by what we call the Copilot system, a sophisticated processing and orchestration engine. It harnesses the power of 3 foundational technologies: the Microsoft 365 apps, that's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Teams, and more; the Microsoft Graph, that's all your content and context;
your emails, files, meetings, chats, and calendar, and a large language model, or LLM, a creative engine capable of parsing and producing human-readable text, all accessible through natural language. It starts with a prompt from you in an app. Copilot pre-processes the prompt through an approach called grounding. Put simply, grounding improves the quality of the prompt, so you get answers that are relevant and actionabl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grounding is making a call to the Microsoft Graph to retrieve your business content and context. Copilot combines this user data from the graph with other inputs to improve the prompt. It then sends that modified prompt to the LLM. You may be familiar with what an LLM can do based on your experience with ChatGPT or Bing Chat. Copilot takes the response from the LLM and post-processes it. This post-processing includes additional grounding calls to the graph, responsible AI checks, security, compliance, and privacy reviews, and command generation. Finally, Copilot sends a response to the user and commands back to the apps. Copilot iteratively processes and orchestrates these sophisticated services to produce a result that feels like magic. It's a system that combines the power of large language models with your data and apps. Think about it. That's tens of thousands of commands in the Microsoft 365 apps, trillions of signals in the Microsoft Graph, and billions of parameters in the LLM.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you can command all of this power using just your own words. It will transform work as we know it. We've shown you how the Copilot system uses AI to supercharge personal productivity. Now let's see what happens when you bring Copilot to all your business processes. To do that, let me hand it over to Charles. Thanks, Jared. Imagine you lead a sales team. Your number one job is to build customer relationships and close deals, but you're distracted by bookkeeping, note-taking, and other drudgery. Copilot lightens the load by improving collaboration and automating tasks in your sales workflow. Copilot understands what it means to be a seller, and it can even help if life gets in the way. Let's check it out. It looks like you have a dentist appointment that conflicts with your weekly business review. What if you could do both? With Copilot, you can follow a meeting and catch up to see what you missed, even if you can't attend. You'll get a notification in Teams when the recap is ready, and you can see the content that was shared, detailed notes, and any action items. You see there was some discussion about your customer. You can ask Copilot specific questions to get more context, and it provides a detailed response. You can ask questions like why a certain decision was made, or what other options were considered. And it provides citations with a snapshot of the transcript. It's a huge time saver. So that was pretty cool, but the real magic of Copilot happens during a live meeting. Here, you're in a meeting with your team. You can ask Copilot to summarize what's happened so far. You can see who said what points were made. Copilot is really capturing the spirit of the discussion. And as the meeting progresses, you can check on where people stand. You can even ask Copilot what questions are unresolved. It is just incredible to see this happen in real time. Teams has changed collaboration forever, but it can also be hard to keep up with all those chats. Copilot can help you stay on top of it all by summarizing Teams chats so you know what you missed. Here, you were asked for an update on the customer, and Copilot can help there too. You can simply ask Copilot to create a summary of all the customer conversations. It produces an overview with citations so that you can verify, refine, and post. You just received an invitation to brainstorm in a Loop workspace. You may not have heard of Loop. Loop is a multiplayer collaboration canvas with Copilot as an AI peer to your team, along with everyone else. Let's try it out. Here, the team is collaborating in real time on product offers and pricing, adding notes and action items to keep everyone on track and up to date. You can ask Copilot to pull data from Excel on the top selling products by category, and within seconds, it's processing the information. Another member of your team jumps in and adds a column. And anyone can prompt Copilot to build on each other's ideas. Everything is captured in prompt history.
Now you can close out the action item and get ready to meet with the customer. And for that, you turn to Viva Sales. Viva Sales brings all your key sales processes and data to Microsoft 365 and Copilot. It lets you focus on connecting with your customer and closing the deal. And it works with your existing CRM like Microsoft Dynamics 365 or Salesforce. As the sales meeting starts, you quickly use Copilot in Viva Sales to scan CRM data to get the latest, including an account overview, recent engagements with the customer, and their key areas of focus.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have a productive conversation. When your customer asks how your product compares to one of your competitors, Copilot gives you a suggestion from your sales materials. As the meeting ends, Copilot recaps the call to clearly outline next steps. These meeting details are saved right back to your CRM. Afterwards, you are ready to follow up on the meeting and send a proposal. With a simple click of a button, Copilot gets you started. You can make any adjustments and include additional details before sending. And when the customer accepts your offer, Copilot and Viva Sales automatically suggest an update to CRM to close the opportunity as one. At work, we all have unique and sometimes tedious tasks we wish could be automated. And at Microsoft, we have incredible workflow and automation tools, but they are not always accessible to everyone. Copilot unlocks all of that. Everyone, not just developers, can now automate the repetitive work with Power Automate. You've made the pitch. You won the business. Now you need to deliver and be there for your customer. You want to be notified whenever there's an urgent support issue for your accounts. And you want to create a collaborative space for the account team to solve the issue together. With Copilot and Power Automate, you can automate both these things in minutes using your own words. As you review the suggested flow, it's looking good. With a little more direction, Copilot can write a summary of the problem, post that summary in the appropriate Teams channel, and tag the right colleagues to resolve the issue. This now gets seamlessly added to my workflow, getting it just the way I want it. Here you can see in action with your posts in a Teams channel and the full team ready to jump in and resolve a delayed delivery for your customer. This is an amazing time saver for every customer from now on, and you built it in just a few minutes. Through Copilot, Power Automate is now an essential part of work for everyone, just like Excel, PowerPoint, and Outlook. You can see how Copilot is a game changer for business processes, not just for sellers, but every other line of business. Marketing, finance, customer service, and more. Back to you, Jared. So far, you've seen how the Copilot system harnesses the power of large language models, the Microsoft Graph, and your apps to completely reimagine knowledge work. You've seen how Copilot works for you when it's embedded in your apps. Word, Excel, PowerPoint, Outlook, Teams, and more. Now, I want to show you an entirely new standalone experience, Business Chat. You can access Business Chat from Microsoft365.com, Bing, or right in Teams. Business Chat works across all your emails, files, meetings, chats, documents, calendar, and more to turn all your data into knowledge. It's your knowledge navigator. First up, let's see how it can catch you up before a client meeting. Akosua, show us how. Let's say you're preparing for a client meeting. You start by asking yourself, where are my notes? And what did we last discuss? What decisions were made? What are the open action items? Did the team deliver? Tracking down all these details and files can feel like a full-time job. Copilot does the sleuthing for you. So you start by asking Copilot to summarize all your recent customer interactions, meetings, content you've shared, any issues, and deliverables. Copilot works across your calendar, emails, chats, documents, and meetings to find all the pertinent information. Now you've got a concise summary, complete with citations and sources. You can hover over names, quotes, and verify information, or even find out more. Now you know product lead times are likely to come up, so you ask Copilot to prepare all those details for you.
Now it's pulling together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And within seconds, Copilot synthesizes everything you need so you can feel prepared. Now let's imagine you're working on your business strategy. You know you need to pull together a bunch of information, and it could take you hours to find it all. Copilot brings together everything you need: the numbers, the emails with the commentary about the numbers, the additional context from Teams chats, and reasons across all your structured and unstructured data to create connections and insights in a whole new way. First, you ask Copilot to pull up quarterly projections and identify related risks. Copilot gives you key data points and flags potential issues. Now, you ask Copilot to generate a SWOT analysis based on all this information. Copilot will categorize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s in a single view so you can see what to prioritize. You notice one of the items is incorrect, so you jump right in and change it. Ask Copilot to turn the SWOT analysis into a new slide for your upcoming executive review. Now it's creating and adding that slide. It gives you a preview so you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change was made and you can refine it in PowerPoint. You've had a busy day and need to update your team on some big developments. Copilot can ensure critical information keeps flowing. You start by requesting a summary of 2 meetings from earlier on in the day. Copilot combs through your meeting transcripts and generates a draft that updates the team on critical decisions to keep everyone moving forward. Copilot provides citations to show you where the information came from. You can hover over them to get even more detail. You spot some key information that Copilot missed. You think it's important to share that with the team, so you ask Copilot to go ahead and add it. It scans through the meeting transcripts and regenerates the response to include all the extra detail. With your meeting recap ready, it's time to share. You jump to the Teams channel where you can refine and post. Now that's business at the speed of AI. Back to you, Jared. Thanks, Akosua. This new era of computing will usher in a whole new way of working. But we feel a profound sense of responsibility to get it right, working closely with our customers. Let me hand it over to Jamie and John for more. Thanks, Jared. So John, let's talk a little about the art and science underlying Copilot. We crafted every detail. We obsessed over every interaction and designed Copilot as a connected system. And we used it while we were creating it. I remember it had some really great ideas about how AI could make meetings better. But while large language models are brilliantly creative, they're also fallible. That's why grounding the LLM in data is so important. And we not only built grounding into the system, we also built verification into the experience. We added citations and introduced forms of friction to encourage back and forth collaboration, and included feedback mechanisms so people could let us know when we get it wrong. Our goal is to give people agency. To help people get started, Copilot suggests good prompts. If you don't like what it does, there's the try again button. You always have the option to use, adjust, discard, or undo. You saw that in the demos today. I've studied AI for decades, and I feel this huge sense of responsibility with this powerful new tool. We have a responsibility to get it into people's hands and to do so in the right way. Security, compliance, responsible AI, they're not afterthoughts. They're a foundational part of the Copilot system. It's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starting with a small number of customers. And when the system gets things wrong or has biases or is misused, we have mitigations in place. Every Copilot feature has passed privacy checks, it's been red teamed by experts, and is monitored in real time. And we're tackling the long-term implications and novel risks, like jailbreaks. We're going to make mistakes, but when we do, we'll address them quickly. Great design is born from iteration. It's a pursuit of always striving to make better. As a designer, Copilot is the most dynamic material I have ever worked with. It has the power to adapt to you and uplevel your work. And as a scientist, I love how it's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what people can do.
and we can't wait to see what you do with it. Everyone deserves to find meaning and joy in their work. Today, you've seen how Microsoft 365 Copilot can reconnect us to the soul of our work. Copilot lets you harness the power of large language models with your data in the Microsoft Graph and the richness of the Microsoft 365 apps to unleash creativity, unlock productivity, and up-level skill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We're deeply committed to listening, learning, and adapting with speed to help create a brighter future of work for everyone with AI. Thank you.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을 보면 PPT 옆에 이렇게 프롬프트가 생겼죠.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명령어를 바로 칩니다. 세종대학교 AI 강의해야 되는데 슬라이드 좀 만들어줘. 그럼 그거에 맞는 디자인이 나오고 그거에 맞는 아웃라인을 잡아줍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왁구를 그냥 한 번에 잡아줍니다. 시쳇말로. 생산성이 이만큼 높아진 거죠. 강의를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왁구 한 번 잡으려면 되게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좀 더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구가 나왔어요. 또 새로운 도구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한글을 쓰면서 아까 한글을 쓰시는 분 계셨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것도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구를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도구를 많이 다루는 게 좋을까 적게 다루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내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챗 GPT가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너희들 뭔가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IT 저희가 이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IT 쪽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매년 뭔가 터집니다. 매년. 작년으로 휩쓸었던 IT 키워드 몇 개가 있을 텐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2022년에. 네? 네? 아, 네이버 불난 거, 예, 카카오 불난 거, 예, 그거 이제 사건이고 이렇게 약간 이머징 테크놀로지 떠오르니까 IT 업계가 뭔가 나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했던 작년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막 갑자기 뭐 그때 저희 이제 지금 이제 마스크 이제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이야기가 되면서 줌이라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 화상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제 가상세계. 근데 가상세계가 뭐 여기에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계시나요? 네. 어떤 회사시죠? 저희 회사는 VR 콘텐츠하고 AR 콘텐츠하고 AI 쪽 최근에 챗GPT 통해 AI 관련된 그것도 원래 웹 기반으로 시작했다가 VR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몇 년 된 회사죠? 그게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회사 자체는 9년 정도 넘었어요. 네네. 네. VR, AR 기술이 이제 나온 거는 꽤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기술과 메타버스가 다른 거냐? 엔진이 다른 거냐? 라는 질문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엔진은 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 엔진이 시작된 시점은 오래됐지만 활성화되거나 또 우리 생활에 다가오는 시기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술이 나온 거죠.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따따따라고 불리는 시대가 나왔는데 오픈 AI가 이제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오픈 AI라는 게 나왔고 이제 오픈 AI의 최고 그 기술 책임자 미라 무라티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왜 기술적으로 조금 이슈를 갖게 되느냐 그것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프롬프트의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동안 여러분들 검색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여기가 군자독이니까
여기를 이제 처음 온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데이트를 하면 안 되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데이트를 하셔도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데이트 맛집을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군자동 맛집 또는 아차산 맛집 이렇게 간단하게, 물론 챗 GPT에 해도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 GPT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검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GPT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다. 그리고 GPT 모델은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장 생성, 번역, 감성 분석, 질의응답 등을 할 수 있다. GPT 모델은 이미지나 오디오와 같은 다른 데이터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강력한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RLHF라고 써놨는데 뭐의 약자일까요? 요거 퀴즈 들어갑니다. 상품 커피 쿠폰입니다. RLHF. 이럴 때는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제 눈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눈 보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RLHF. 검색을, 지금까지의 능력은 검색 빨리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검색 빨리 하는 사람. RLHF.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RLHF. 그래서 이 검색 시대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제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검색만 잘하면 된다. 학교 선생님들 계획, 네, RLHF. 근데 영어 발음이 제가 네, 괜찮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네. 네, 그게 RLHF. 네. 네, RLHF. Reinforcement learning human feedback. 한번 써볼까요? 이게 Reinforce Learning 강화학습이죠. 그 다음에 Human 사람의 피드백. 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좋아요, 싫어해요. 멋진 말로 하면 RLHF지만 다른 말로 하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 그래서 기술이 되게 대단하게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는 RLHF로 이 모델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간은 인간의 좋아요, 싫어요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예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답이라고 라벨링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알면 챗GPT의 한계와 발전,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셋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셋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챗GPT로 무엇인가를 해보시면 잘못된 답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고, 원천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그때 학습하는 방법은 슈퍼바이즈드 폴리스, 그러니까 지도 학습, 정답을 임의적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유명한 그러한 짤이 있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발자는 천재처럼 막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구글링만 하고 있다. 네. 그렇지, 똑같아요. 얘도 막 이렇게 모델을 되게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정답을 누군가는 계속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아까 교수님께서 초반에 설명해 주신 이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이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이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그걸 계속 이렇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을 내요. 내서 요렇게
답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여줬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RLHF, 휴먼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좋아요? 싫어요? 현재는 이 단계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개발자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페이스북도 처음에 좋아요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싫어요가 나왔어요. 지금은 감정을 표현해요. 얘도 그러지 않을까? 평점 매기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얘가 이 답이 맞아서 좋아요라고 하면, 좋아요가 많아지면 이 답은 맞겠다고 할 거고, 싫어하다고 하면은 이 집은 틀리다고 이제 학습을 또 다시 명령을 내리겠죠. 그게 휴먼 피드백이에요. 대중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위키피디아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은 뭘까요? 예, 조작당이 또 생기는 거겠죠. 예.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 약간 여기서는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이제 개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 개발하신, 아까 오픈 AI를 개발하신 그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개발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GPT-2의 파라미터는 뉴런이 멈췄어요.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1억 1,700만 개였어요. 1억 1,700만 개. 그런데 GPT-2 엑스트라 라지까지 올라오는데 100, 1000만, 억, 10억, 15억 개가 됐어요. 15억 개의 파라미터라는 거가 생겼습니다. 파라미터가 개발자시니까 아시죠? 파라미터의 개념을 얘기를 하면 딥러닝, GPT는 기본적으로 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망 구조. 컴퓨터 언어로는 신경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우리 인간하고 비교를 하면 뉴런이에요. 제가 뭐 뇌과학 전공은 아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뉴런과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인간의 뉴런, 그러니까 이 뇌 구조를 따라한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숫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가 빌리언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 1750억 개. 인간의 뇌에는 1000억 개 정도 돼요. 맥스가. 600억에서 1000억 개. 혹시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제 뇌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챗 GPT가 왜 이렇게 잘 될까라고 생각하면 파라미터가 인간보다 많으니까 인간보다 더 생각을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 뉴턴의 사과를 얘기한 게 어느 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느 날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거 얘기해주면 아 그래요? 저는 사과나무에 가서 앉아 있을게요. 이런 얘기하면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모델을 파라미터를 키웠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잘 된다. 이게 답이에요. 개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넣었더니 지금 현재 GPT-3가 아까 얘기한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가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0억 개, 1000억 개의 시냅스를 통과해서 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많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내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신경망을 통해서도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해진 거다. 근데 여기서 그럼 질문이 나오겠죠. 하드웨어적으로 얘는 무한대로 늘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좋아요, 싫어? 있다. 없다. 왜 없으시죠? 그건 우리는 항상 극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플로피 디스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모바일로 넘어가고 이거는 지금 뭐 되게 큰 컴퓨터에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되게 뭐 아까 처음 보여드린 애니악 같은 이 모델이 핸드폰에서 돌아갑니다. 네.
얘는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질문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으로 나눠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어떡해. 근데 그럴 날이 올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현재 여러 가지 또 이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얘를 더 늘린다고 해서 학습 성과가 더 높아지진 않을 거다. 이러한 주장이 그리고 실험 결과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과 챗 GPT를 비교해 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인간 뉴런과 챗 GPT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대. 되게 현명해요. 어느 편을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인간 뇌와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수를 비교해 보면 인간 뇌는 대략 1000조 개, 그리고 100억 개 이상의 뉴런으로 이루어지고 챗 GPT는 1750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면 이를 통해 인간의 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챗 GPT가 하는 대답을 보면 그럴싸하다. 이 답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따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그래서 챗 GPT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테크버즈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매년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혹시 신사업팀이나 개발팀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터지면 사장님이나 자기가 대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봐. 그럼 일단은 좀 적극적이신 분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신 분들은 이제 반대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볼게요. 소셜미디어가 붐이 일어났어요. 쉐어링 이코노미, 뭐죠? 에어비앤비 같은 거. 딥러닝이 2015년부터 올라왔고요.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크립토커런시. 붐붐붐붐 올라왔는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디에 있다? 분명 우리의 일상의 서비스에 어딘가 쓰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아까 붐 올라와서 지금 뭔가 막 신문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어딘가 누군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너레이티브 AI는 그 이상, 소셜미디어 시대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기술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넣은 거는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요 홍보도 하나 하러 왔어요. 저희가 경기도청에서 이제 이 GPT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모신 교수님이 이제 장대익 교수님이라고 진화생물학자 분을 모셨어요. 그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보여드린 진화는 사다리꼴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계층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한 단계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보다 하위 동물 또는 나보다 못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진화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너레이티브 AI도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AI 기술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떠오른 이유는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났다. 이러한 거죠. 그래서 계층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있다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다인의 종의 기원에 나온 실제 종의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Tree of Life. 그래서 일단 요 머릿속에 그러한 개념은 버려라. 그래서 북극곰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극곰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해서 남아있는 이유. 남극곰이 있을까요? 북극곰이 남극에 살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극곰이 남극에. 왜요? 네? 없을 것 같아요. 추운 데 살잖아요. 저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극곰이 북극에만 있대요, 진짜로. 예. 근데 북극곰이 원래 하얀색이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곰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원래 하얀색이었을까? 원래 하얀색. 바뀌었다. 네, 네, 바뀌었다? 이유는요? 네? 네? 네, 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화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원래 하얀색이었고 북극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검은색 곰, 빨간색 곰도 원래 살고 있었대요. 근데 환경에 얘가 가장 최적화돼서 얘만 살아남았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항상 이렇게 뭔가 발전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기술의 발전도 아마 얘가 딱 튀어나온 기술은 분명 아닙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가 뛰어올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2강에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